오케이. 또 역할 하나 있으시잖아요. 제가 할 테니까 그거. 역할 지정 좀 하지 말아주세요. 자, 성격 되게 네. 이제 슬슬 독자 여러분들도 큐피디님의 성격을 아실 때가 됐는데 아마 이거 어차피 잘리겠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이제 K3 GT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였죠?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서 딜러정이 와서는 빨리 하자고 오늘 출근하자마자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를 쑤시더라고요. 네, 그럼 한번 또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껴들지 말고 시작할 테니까. 자, 업스케일 퍼포먼스 세단 K3 GT 4도, 5도. 4도? 한글 사람. 사문 오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문 오문. 자, 그러면 4도. 팔아주세요. 네. 자, K3 GT는 쉽게 얘기하면 아반떼 스포츠와 같은 존재인데 특이한 점은 5도어 모델이 이번에 GT 사양에 추가가 됐다는 거겠죠. 사실 가격표를 보시면 GT 베이직과 GT 플러스 두 가지 등급밖에 없어서 되게 단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프레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사실 오래 끌 필요는 없으니까 네. 부시러 저기 넘기고. 나도 얘기하려고 너무 공부 안 하고 들어온다 그래요. 고고. 자, 이번 K3 GT 같은 경우는 등급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GT 베이직 그리고 GT 플러스 기본형과 고급형 두 개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등급이 두 개밖에 없는데 라고 고민을 하다가 프레임을 어떻게 했냐면요. 첫째는 자, 수동 변속기 사양이 4도어 모델에 있는데 이거는 아반떼 스포츠랑 간략하게 장점과 단점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오, 내가 기대되는. 키방스 오너로서. 네, 오너로서. 아반떼 스포츠보다 수동 모델 기준으로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짚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자, DCT 등급 같은 경우는 DCT 사양 같은 경우는 GT 베이직하고 GT 플러스가 있는데 저는 기본형을 추천을 드릴 겁니다. 베이직을 추천을 드릴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5도어가 4도어보다 비싼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네요. 역시 프레임 장인. 장인 정수. 이거 있잖아요. 촌철살인. 자, 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해 주세요. 직소. 자, 일단 K3 GT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포티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일 테니 수동 변속기 모델 즉 1993만 원짜리 4도어 GT 베이직 수동 변속기 모델을 보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동일 사양의 아반떼 스포츠 수동 변속기 모델이 196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K3 GT가 조금 더 비싸긴 해요. 네. 그런데 아반떼 스포츠보다 우회인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그거 첨단 안전사양 기본화된 거. 청단? 홍단 청단. 이거 능동형 안전장비가 기본화되어 있는 게. 그렇죠. 일단 K3 GT 네. 같은 경우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반자율 주행 시스템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들이 수동 변속기 사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반떼 스포츠는 이게 아예 없죠. 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는 큐방스 타실 때 불편하셨던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냐면 스마트 키가 없다는 거. 맞아요. K3 GT는 수동 변속기 사양에 스마트 키가 기본입니다. 부럽죠. 뒤에 보러 가시는데요 지금? 뭐 키 돌리는 맛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큐피디님이 관종이시잖아요. 그래서 소리 큰 차 되게 좋아하시는데 왜 소리 커요?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상 사운드, 사운드 부스터가 달려 있어서 ESG. 네. 네, 실내에서 좀 엔진음을 증폭시켜주죠. 그리고 K3 GT 사양 같은 경우는 스타일 옵션을 넣으면 LED 헤드라이트를 자유롭게 달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아반떼 스포츠의 우위 포인트입니다. 뭔데요? 일단 아반떼 스포츠는 시트가 천연가죽. 천연가죽. 네. 왜 관리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요즘 연락을. 하지만 K3 GT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이죠. 음. 아반떼 스포츠는 HID가 기본인데 K3 GT는 기본은 할로젠입니다. 그냥 벌브 타입 할로젠이고 물론 다만 스타일 옵션을 넣으면 LED가 들어가긴 하죠. 네. 하지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K3 GT 같은 경우는 썬루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 아방스는 수동 모델도 맞아. 가능했죠. 네.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는 테일라이트도 LED가 기본인데 K3 GT는 스타일 옵션을 넣지 않으면 벌브 타입으로 나옵니다. 안타깝네. 그리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는 뒷자리 헤드레스트가 분리형이거든요. 근데 K3 GT는 네, 일체형입니다. 자, 결국은 K3 GT가 더 비싸잖아요. 네. 비싼 대신 반자율 주행 장비 중에 기본적인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가 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게 있고 스마트 키도 있지만 시트가 인조 가죽이고 헤드라이트도 누런 벌브고 뒤에 헤드레스트도 고정형이고 테일램프도 벌브고 마지막으로 썬루프도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불가능합니다.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는 80만 원 정도를 내면 8인치 내비게이션을 넣을 수가 있는데 K3 GT는 60만 원에 그냥 디스플레이 오디오만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지금은 사실 장비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반떼 스포츠가 성공했던 이유 중 하나는 노멀 모델하고 스타일 차이가 확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K3 GT는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앞모습은 그거 라디에이터 말고는 똑같던데요, 거의. 그쵸. 라디에이터 그릴 말고는 똑같고 휠도 1인치 커진 거 말고 옆모습도 거의 비슷하고. 네, 사이드 스커트가 대신 까만색 네. 장식이 들어가긴 했죠. 네. 근데 뭐 스타일 변화가 극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사실 언뜻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K3 같아요. GT. 근데 안심이 되네. 그러니까 약간 배가 아플려다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수동 변속기 사양을 사실 거면 K3 GT의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 아반떼 스포츠도 함께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프레임은 끝났고요. 고고. 자, 이제 수동 변속기 모델 말고 DCT 즉 자동 변속기 모델을 사실 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권이 좀 있죠. 베이직과 플러스.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베이직을 추천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요. 네.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기아 자동차 입장에서는 플러스를 파는 게 이득일 거예요. 분명히. 당연하잖아요. 비싸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소비자니까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싼 걸 사야 돼. 근데 하지만 그동안 최하위 트림을 추천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최하위 트림에 뭔가 빠진 게 있어서인데 네. K3 GT 같은 경우는 베이직 등급을 사도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베이직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논거는 한번 맞춰보실래요? 지금 두 분이 동시에 영화처럼 마주 보셨어. 눈치 싸움 하시면서. 그때 한번 질러 보세요. 네. 지금 모르시니까 권한을. 사실 이 정도로도 되게 한품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편의점도 많고. 그 얘기는 제가 지금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자, 이거를 확인하려면요. 나는 왜 GT 플러스를 사야 되지? 라는 접근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베이직에서 넣을 수 없는 옵션이 뭔지를 체크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K3 GT 같은 경우는 플러스 등급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운전대 열선, 네. 썬루프, 전동 시트나 뒷자리 열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시트팩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플러스에서만 할 수 있고요. 크렐 오디오, 미쉐린 PS4 타이어 이런 것들을 플러스 모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포츠 성향의 자동차에서 좀 양보할 수 있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게 필요가 없으시다면 베이직 등급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베이직 등급도 기본 옵션이 되게 좋은데 거기에 보태서
LED 헤드램프 스타일 옵션 넣으면 넣을 수 있죠. 네. 69만 원. 통풍 시트도 넣을 수 있어요. 54만 원. 전자식 룸미러랑 묶여 있어서 54만 원인데 전자식 룸미러가 하이패스 포함해서 25만 원을 받아요, 원래. 그러니까 결국 통풍 시트 값을 30만 원밖에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도 당연히 넣을 수 있고 유보 내비게이션 팩을 넣으시면 프로토 에어컨하고 같이 따라오죠. 그래서 베이직 등급에서 그냥 본인이 필요한 옵션을 넣으셔서 합리적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티드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어떤 전동 시트 뒷자리 열선 같은 그런 옵션들이 필요가 없으시다면 굳이 플러스로 가지 않으셔도 된다. 정리가 되죠. 네. 아 깔끔한데요, 되게. 이 차는 베이직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2,500만 원 가까이 쓰지 마세요. 사실 준준이 형이 2,500 쓰기가 조금 애매하죠. 여기까지 가면 슬슬 K5 1.6 터보가 보이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다만 이건 있습니다. 맹점은 T1 파츠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네. 들면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 빌스타인 댐퍼, 빨간색 스프링, 로어링 스프링, 강화 부싱. 네. 이런 것들은 베이직에서는 선택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나와서도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 값 차이가 얼마 안 나. 출고할 때 다나 나와서 다나. 아. 그러니까 T1 파츠 때문에 굳이 플러스 등급을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아가 싫어할 만한 분석인데. 그리고 뭐 곤잘로는 잘 알겠지만 네. 히티드 스티어링 휠이라든가 뭐 열선 같은 거, 뭐 뒷자리 송풍구 같은 거 여차하면 나와서도 달 수 있잖아요. 나와서 할 수 있죠. 네. 스티어링도 가능해요? 아 그럼요. 아 진짜요? 네. 하긴 뭐 부품만 갈아 끼면 되니까. 얼마 안 해요. 그러겠네요. 실제로 많이 작업하는 그런 내용 중 하나죠. 그럼 두 번째 프레임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진짜 금방 끝나는데 지금. 속성 강의 같아요. 속성 강의 같은데? 10조 완성 이런 EBS. 자, 세 번째 프레임은 왜 5도어가 4도어보다 비싼가? 이건 사실 곤잘로가 이유를 알 것 같아. 결정적인 이유. 디자인이 일단 훨씬 더 멋스러우니까. 그래서 비싸다고? 그 뒤쪽이 철판이 더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철판 좀 더 써서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철판 자체는 세단이 더 덜 쓰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길이가 아. 130mm 더 짧거든요. 해치백이.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거예요. 어차피 4도어 모델은 GT 사양이 아니어도 팔 수가 있어. 규모의 경제 아시죠? 많이 팔면 팔수록 그렇죠. 단가가 내려갑니다. 아. 공산품은 원래 그래요. 대단하네. 근데 5도어 해치백 사양 같은 경우는 오로지 GT로만 팔아야 돼. 그래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일게이트 발주 넣을 때 세단보다 해치백의 테일게이트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저도 이걸 비슷한 거 본 게 K 사문은 주유구가 이렇게 디젤까지 그 고려해가지고 네모났는데 아 네. 오문은 동그란 거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비슷한 예죠. 되게 그것도 좋은 마찬가지네요. 지점. 네. 대박. 그래서 5도어가 더 비쌉니다. 나중에 나오기도 했고. 그럼 이해해 줘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더 멋있잖아요. 멋있고 실용적이니까 뭐 이 정도 돈 더 쓸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공간이 더 큰 거예요? 트렁크 공간은 확실히 좀 더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뒷자리 시트를 접지 않았을 땐 세단이 트렁크 공간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뒤로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근데 해치백은 네. 뒷자리를 접으면 화물용 밴처럼 공간이 커지고, 그리고 그 테일게이트가 훨씬 더 크잖아요. 계고부가 더 크다 보니까 짐을 넣고 그 빼기도 용이하죠. 심지어 4도어는 뒷자리 폴딩도 안 돼요. K3가 그게 좀 욕을 먹고 있죠. 네. 뒷자리 폴딩 안 되는. 그래서 5도어는 되거든요. 5도어는 되니까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그런데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법한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뭐지? 자, 5도어와 4도어의 가격을 비교하면 베이직 사양은 5도어가 54만 원이 더 비싸고 네. 플러스 사양은 5도어가 39만 원이 더 비싸요. 플러스로 가면 값 차이가 좁아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아까 4도어에서는 뒷자리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가 빠졌었잖아요. 근데 5도어는 기본 베이직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도 들어갑니다.
좀 뒷좌석 시트가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 값차이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하고 또 이제 4도어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요소가 LED 보조 제동 등이 이제 플러스 등급에서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4도어 같은 경우는 베이직과 GT 플러스 간의 그 약간 곤잘로가 얘기한 그런 리어 시트 쪽의 차이와 보조 제동 등 차이로 인해서 이제 값 차이가 5도어보다 조금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직 등급을 기준으로는 4도어보다 5도어가 54만 원이 비싸고 플러스를 기준으로 봤을 땐 조금 더 작게 차이, 즉 39만 원 차이가 난다. 아 이쁘다 차.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렸어요. 네. TMI. 공적인 TMI. 근데 이것도 하나 포인트가 있는데 곤잘로가 안 치고 나오네요. 연비? 연비죠. 왜? 오도가 연비가 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낮게? 네. 나쁘게. 나쁘게. 왜? 좀 더 무게가 많이 나가 조금 더 나가긴 하거든요. 25kg 더 무거워요. 네, 5도어가. 1385kg인데 해치백 같은 경우는 뒤쪽 그 유리 쪽에 와류가 생깁니다. 그 와류가 결국은 차를 이렇게 좀 앞으로 못 가게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치백이 보통 세단보다 최고속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공기저항적 요소 때문에 와류 때문에 연비에 약간 더 영향을 줬을 거죠. 뭐 실제로 느끼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큐방스 오너님도 아시겠지만 이 차가 실제로는 연비 되게 잘 나오잖아요. 공인 연비보다. 네네네. 얼마나 나오세요? 전 아직 미숙한가 봐요. 한 12 정도 찍던데 회사 오면. 근데 시내만 다니는데 12km 가시면 많이 1리터로 나오는구나. 12km 그래요? 가시면 전 만족스럽지 않아요. 16 정도는 보고 싶은데 전기차 타시면 안 되더라고. 왜 찌러봐? 그렇게 무섭게 또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보는 건데. 네네네. 여러분, 킬PD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생긴 건 저렇게 생겼는데요. 진짜 여러분, 저 너무 힘들어요. 누가 힘든데? 살려주세요. 그래서 잘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엔딩에 쓸 거야.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차는 아반떼 스포츠만큼 성공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요? 시장의 상황이 너무 달라 그때하고. 아반떼 스포츠가 나왔던 2016년엔 벨로스터 N이 없었고 아반떼 스포츠에 마땅한 대체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K3 GT 같은 경우는 벨로스터 N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라는 대체제가 있어요. 게다가 걔는 현대차야. 우리나라는 보통 기아보단 현대를 더 많이 사잖아요. 네. 지금 기아빠 약간 빡친 것 같은데. 나가보겠습니다. 되게 오늘 이 시간이 유익했던 이유는 큐방스의 오너님께서 안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 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봤거든요, 저도. 아 진짜요? 근데 가성비가 그렇게 그러니까 국산차 내지 우리나라 내수 시장 평균보다 가성비가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아반떼 스포츠가 얘보다 가성비가 더 좋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오도는 근데 좀 궁금하긴 하다. 그죠?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요.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 꼭 내 차소 빨리 출연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바로 달려가겠습니다.